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생활영어 첫 번째 문제풀이 시간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셔야 될 문제 번호 확인하시고요. 네, 1번부터 4번까지 그리고 62번부터 65번까지 첫 번째 시간에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혹시나 지금 교재가 당장 없거나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우선은 문제를 한번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화면 잠깐 멈추시고 답 선택해 보시겠어요? 모르는 어휘 표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우선 먼저 답을 선택을 하세요. 10초. 자, 선택했다 생각하고 답 골랐다 생각하고요. 우리 표현 정리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첫 번째 표현에서 동사가 take예요. 뭐 take out 이런 표현도 있고 뭐 take 뒤에 시간이 오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뒤에 뭐가 왔어요? take the subway 해서 뭔가 교통수단이 왔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저 take는 저 교통수단을 이제 이용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ake the subway는 어렵지 않죠? 어떤 지하철을 타다 이런 표현이 되겠고 그거하고 비교해서 get off, take라고 하는 동사하고 비교해서 get off인 거예요. 자, 우리 get이라고 하는 동사도 take처럼 상황에 따라서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뭔가 움직임의 어떤 그런 모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바로 이 get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고 있는 상황에서 get out of 하거나 아니면은 get off 하게 되면은 바깥으로, 그죠? 내부에서 바깥 외부로 움직여 나서 나간다, 혹은 내린다, 하차하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get에 뒤에 연결되는 표현이 off나 out of가 아니라 get on, get in, 혹은 get into 이렇게 쓰이게 되면은 뭐가 되겠어요? 뭔가 위로 get on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다가 어딘가 위로 get on 움직여서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왜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타잖아요. 서브웨이도 마찬가지고 그런 표현일 때 get on the bus 이렇게, 그렇죠? get on the subway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 자, 어딘가 이제 문을 통해서 어딘가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get in. 그런데 이제 왜 승용차 같은 거, 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탈 때 어떻게 탑니까? 이렇게 뻣뻣하게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쵸? 몸을 이렇게 접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get into a taxi 이런 표현으로 써야지 조금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take와 택시라고 써도 괜찮고요. 자, 우리 무언가를 타다, 탑승하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take라고 하는 동사에 더해서 get on, get in, into, 그리고 enter. enter는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죠. 엔터 쳐. 이때 엔터는 입력하다 엔터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그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입력도 같은 어떤 맥락의 표현인 거죠. 그러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대상이 어디든 그 장소가 어디든 문을 통해 들어가면 전부 다 enter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enter the room, enter the building. 그쵸? 다 가능하다는 거고 enter하고 반대가 바로 exit. 될 텐데 명사로 쓰게 되면 나가는 곳, 출구라는 의미가 되고요. 얘를 동사로 쓰게 되면 출구, 문을 통해서 나가다가 돼서 이제 뭐 내리다 이런 표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표현들 정리해서 외워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뭔가 길을 물어보는 상황에서요. 쭉 두 블럭을 가셔서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한 번 더 왼쪽으로 돌면 바로 여기 큰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빨간색 건물이에요. 그래서 눈에 딱 띌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 놓치지 않을 거가 그 있잖아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 놓치지 않을 거예요가 아닌 거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딱 찾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거를 못 찾을 리가 없어요 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게 바로 이 표현이네. You shouldn't miss it. 뭐 should 자리에다가 could를 집어넣어서 you couldn't miss it 이렇게 쓸 수 있고요. You shouldn't miss it, you couldn't miss it 이런 표현은 길 안내하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우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절대 그거를 못 찾고 지나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다 라는 거를 표현으로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번에도 또 take가 나왔는데 이번엔 뒤에 연결되는 표현이 시간이 나오는 거야. 뭐 이를테면요. It takes an hour, 1시간. It takes 3 days, 뭐 3일 이런 식으로 뒤에 어떤 시간, 기간 이렇게 오게 되면요. 그때는 얼만큼의 시간 혹은 얼만큼의 기간이 걸리다. 요런 표현이 됩니다. 조금은 다른, 그러니까 take는 뒤에 연결되는 표현이 어떤 단어
연결되는 단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해 주실 수 있도록 좀 다양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요. 이 두 가지 표현에서의 어떤 의미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보세요. How far is it? How far? 인 경우와 그쵸? 그리고 How long is it? How long? 으로 가는 경우. 자, far 같은 경우는 뭔가 거리상의 how far인 거라서 얼마나 멀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How far? 거리를 물어보는 거라는 거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How long도 거리 아니에요? 거리 길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How long 같은 경우는 사실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느냐? How long? 그래서 이거는 시간 혹은 뭐 기간, 얼만큼의 기간이 걸리겠는가? 얼만큼의 기간이 뭐 필요한가? 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뭔가 그 직원이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지금 좀 바쁜데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하는 상황에서 질문을 할 때는 How far이 맞겠어요? How long이 맞겠어요? 그렇죠. How long이 맞겠죠. How long is it? 얼마나 걸릴까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뭐 How far로 물어보는 경우에는 거리로 대답을 해주면 정답이고 How long인 경우에는 시간이나 기간으로 답변을 해주면 가장 이제 안성맞춤인 그런 답변이 될 텐데 우리가 얼마나 멀어요?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거리를 다 뭔가 마일, 킬로미터, 미터 뭐 이렇게 다 우리가 측정해서 다니지는 않잖아요. 이를테면 선생님 집이 여기서 얼마나 멀어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집에서 여기 회사까지는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지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다는 거죠.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보통은 어떻게 얘기해요? 집에서 학원이 얼마나 멀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뭐 2.5km 정도 떨어져 있지 뭐 3m 정도 떨어져 있어 이것도 맞는 말인 거고 사실 일상 대화에서는 어떤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걸어서 한 30분 정도? 뭐 걸어서라는 말 써주면 더 자세한 것일 뿐인 거고 뭐 운전해서 차 타고 한 1시간 거리? 이렇게 뭔가 걸리는 시간으로도 답변이 일상적으로는 많이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들은 그러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우리 제안하거나 부탁하는 어떤 청유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볼 거예요. 얘네들을 크게 묶어서 저 원래 글씨 되게 잘 쓰는데 글씨가 이상하게 나오네요. 자, 청유문 표현들의 이제 기본적인 몇 가지 표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이렇게 내가 조동사 4개를 나란히 한번 써봤거든요. 우리말이 참 외국인이 우리말을 배우기가 어려운 게 우리는 대화하는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높임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대상과 똑같은 말이지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이런 표현을 써야 되고 이런 게 조금 되게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어떤 존댓말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표현이 너무나 다양한 언어인 반면에 뭐 영어는 그렇지 않다. 영어는 존댓말이 없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존댓말이라는 게 뭐예요? 조금 더 공손하고 예의가 바른 표현이 존댓말인 거잖아요. 영어에도 분명히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문 좀 열어. 보다는 문 좀 열어줄래?가 조금 더 부드럽고 문 좀 열어줄래?보다는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가 조금 더 그쵸? 더 예의가 바른 표현인 거잖아요. 처럼 길어질수록 예의가 바른 어떤 표현이 된다는 거. 정중한 표현이 되는 거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can you 나 will you 보다는 could you 나 would you 이게 과거의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can you 보다는 could you가 will you 보다는 would you가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can you든 could you든 will you, would you든 전부 다 부탁하는 표현입니다. please까지 들어가 주면 완전 완벽하게 이거는 부탁하는 표현인 거죠. please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 표현 같은 경우는 뭔가를 부탁할 때 주로 많이 하는 표현인 것이고 could you please tell me? 나한테 좀 말해줄 수 있어요? tell me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를요? The way to the station. 역으로 가는 어떤 way. way 같은 경우는 길이나 방법, 무엇으로 해석해도 다 괜찮아요. way to 장소, 어디로 가는 길, 방법,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물어보는 거겠어요? 이 장소로 찾아가는 방법, 길을 물어보는 어떤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거 되게 많이 낯설 수도 있을까요? Why don't you? 이게 why로 시작했으니까 왜 don't you? 너는 하지 않니? Why don't you come to the party tonight? 이렇게 얘기했어. Why don't you come to the party tonight? 오늘 밤에 파티에 왜 안 와? 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오늘 밤에 파티에 오지 않을래?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why don't you라고 하는 것은 왜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절대 아니랍니다. 이거는 제안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을래? 라고 해석이 되는 게 맞다는 거죠. 해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하는 표현. 그리고 why don't you는 당신, 너 뭐뭐 하지 않을래? Why don't we? 하게 되면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떨까? 뭐뭐 하지 않을래?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제안하는 표현이구나 라고 하는 요런 자, 청유문 패턴 몇 가지 다 정리한 건 아니고요. 몇 가지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제안하거나 부탁을 했을 때 그 말에 수락할 수도 있고 좋아? 왜 안 되겠어?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수락할 수도 있고 미안하지만 그러고 싶지만 내가 그럴 수가 없어서 내가 일이 좀 많아서 등등등등등 거절하는 표현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락하는 거 yes와 같은 표현으로 sure, 물론이지, of course, 물론이지, no problem, 문제없어, 그리고 certainly 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그럼 이런 다 같은 맥락의 표현이에요. definitely도 그렇고요. 전부 다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다 하나 더 더해드리자면 why not? 이라고 하는 표현. 왜 안 되겠어? 라는 얘기는 안 될 이유가 없지, 좋지 라고 하는 이 모든 아이들은 전부 다 yes하고 같은 표현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락하는 표현을 yes, sure 하나만 알고 있지 마시고요. 이렇게 of course, no problem, 그리고 certainly, definitely, why not 이런 표현들까지 전부 다 좋다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 그리고 no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으려나? 좀 약간 저는 좀 소심해가지고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은 잘 못하는데 어떻게 보통 거절을 합니까? 미안하지만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가 오늘 조금 일이 늦게 끝날 것 같아서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좀 우회적으로 거절을 많이 하지 않나요? 물론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긴 하지만 자, I'm sorry but 물론 but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I'm sorry, 미안하지만 그쵸? 자, I'm afraid 라고 하는 표현도요. 두려워라고 해석을 하면 너무 거창해요. 사실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그대가 나에게 뭔가 하자고 오늘 밤에 같이 치맥 콜?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한테 뭔가 제안을 했는데 내가 싫다고 거절을 하면 그대의 기분이 좀 상할 거 아니야. 그것이 좀 두렵지만 내가 너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까 좀 싶어서 좀 그렇지만 I'm afraid 하고 뒤에 내가 오늘 밤에 선약이 있어. 뭐 야근을 해야 돼. work overtime 뭐 등등등의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 봐봐. actually 사실은 하면서 가잖아요. actually 뭔가 actually 나오면 상대방이 어때요? 느낌이? 약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하고 깔면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좋다고 말하면 그냥 이렇게 바로 좋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actually 하게 되면 뭔가 상대방의 말에 반박하기 전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선약이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no thanks. 뭔가 더 드시겠습니까? 뭔가가 더 필요하세요? 더 챙겨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감사하지만 됐습니다. No thanks, I'm already full. 이미 배가 불러요. 뭐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 표현들도 꽤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뭐 no와 같은 의미이기는 한데 no는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표현들도 거절하는 표현들이 해당이 되는 거구나. 교재에는 없지만 추가적인 어떤 정보, 자료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 문제 한번 다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서 자, 일단 빈칸에 대화잖아요. 빈칸에 들어갈 말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내용을 쭉 읽어볼게요. Could you please 뭐 하는 표현? 부탁하는 표현. Could you please tell me the way to 어디로 가는 길이래요, 여러분들? nearest. near 이라고 하는 거는 가까운 이라고 하는 이제 의미의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붙었어요? 끝에 EST가 붙었어요. 이거는 최상급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데 그냥 가까운 게 아니라 nearest, 가장 가까운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뿐이에요. 자, the nearest fire station, 가장 가까운 fire station 뭐였어요? 소방서죠. 가장 가까운 소방서가 어디인가요? 자, 길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길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이제 부탁하는 말로 길을 물어봤죠. 그랬더니 no problem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기꺼이 알려주겠다는 거지. 싫은데요? no가 아니라는 거죠. no problem 물론이죠. You should take the subway. 전철, 지하철을 타세요. 어디에서? 여기서 에 다음에 장소가 나오면 글씨가 보이나? 뭐뭐에서 뭐뭐에서라고 에서 해석해 주시면 돼요. at City Commercial Center라는 곳에서 타셔서 and 그래서 get off가 나왔어요. 자, take 하고 get off 어디서 내리라는 거야? Central Market에서 내리시면 돼요. How far is it? How far? 얼마나 먼데요? 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how far is it? 에 답변을 찾아줘야 되는 거구나. 우리 how far? 얼마나 멀어요? 1번 가볼까요? You shouldn't miss it. 얼마나 멀어요? 라고 물어본 말에 너무 생뚱맞지 않나요? 아우,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말이란 말이야. 1번은. 그래서 1번 어색합니다. 상당히 어색합니다. 얼마나 멀어요? It takes usually 같은 경우는 어차피 부사기 ly 이렇게 형용사에 여러분 usual 같은 거 끝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인데 부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의미를 모르겠으면은 그냥 없다 생각하고 이렇게 지우고 바로 봐도 괜찮아요. 근데 usually 같은 경우는 어렵지는 않은 단어니까 그것은 usually 보통 take 걸립니다. about half an hour. half는 절반이라는 뜻이거든요. an hour 1시간의 절반 30분. 근데 about은 뭐예요? 뭐뭐에 대하여, 관하여 아닌가요? 이 about이 전치사일 때는 뭐뭐에 대한, 뭐뭐에 관한 이란 의미지만 숫자 앞에 오게 되면 대략이라는 의미로 쓰일 거예요. 대략. 자, 대략 30분 or so 그 정도, 30분 정도 걸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It usually takes about half an hour or so. 한 대략, 일반적으로는 대략 한 30분 정도? or so가 정도? 그 정도 걸립니다. 어때요? 거리. 얼마나 멀어요? 라고 거리를 물어봤을 때 걸리는 시간으로 대답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가능하다라고 했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정확하게 한 7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간으로 대답을 하지. 2번 괜찮은 것 같아요. 3번하고 4번도 내용 파악해 보도록 하죠. How far is it? 얼마나 멀어요? You may walk a long distance to the fire station. 아니, fire station까지 long distance는 거리거든요. 긴 거리를 걸어가야 돼요. 아니, 분명히 앞에서는 서브웨이 타라면서. 근데 갑자기 왜 걸어가라 그래? 말이 안 되거든. 앞에 있는 말을 번복하는 말이야. 근데 3번 헷갈렸을 것 같기는 해요. 많이들 헷갈렸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왜 3번이 아닌지 아시겠죠? 흐름상 적절하지 않은 거야. 어떻게 가요? 라고 해서 3번이 바로 가면 뭐 정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말이 안 돼. 자, 4번에서 there is a bus stop. 버스 스탑이라고 하는 이 버스 스탑이라는 표현은 버스가 정차하는 곳, 버스 정류장인 것인데 there is라고 하는 이 표현 체크 꼭 해두시고요. there is나 there are 이라고 말하게 되면 여기다 써보도록 할게요. 자, there이라고 하는 건 부사입니다. 얘를 해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there is나 there are 이렇게 말하게 되면 뒤에 따라 나오는 명사 얘를 주어로 삼아서 보이시나요? 자, there is, there are는 이렇게 외우도록 합니다. 있다. 뒤에 오는 명사가 있다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there is a bus stop 하게 되면은 버스 정류장이 있다. around the intersection. intersection이라는 단어 제가 따로 정리는 안 했지만 뭐뭐 around, 뭐뭐 주변의 intersection은 자, 섹션이 서로 이렇게 겹치는 곳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겠어? 사거리 얘기하는 거예요. 사거리. 사거리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라고 하는 게 4번 표현이었고 지금 맥락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에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정답 2번이었어요. 어떤 기본적인 어휘들이었나요? 우리 앞에서 같이 봤던 표현들이 기본적이라고 느껴지든 아니면 저런 표현들이 있구나.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외워야 되겠다. 갈 길이 멀다 라고 느껴지시든 간에 제가 이 시간에 정리해드린 표현들은 여러분들 단 하나의 바늘 구멍도 없이 내가 공부하리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각오로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외워주시고 그렇게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 빨라지고 제 설명도 조금 더 간결해질 겁니다. 2번 문제도 역시 정답을 찾아보세요. 잠깐 화면 정지하고 답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자,
표현 가보도록 할게요. What's the matter? 이거는 그냥 표현으로 기억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문제가 뭡니까? 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어렵지 않죠? 같이 해볼게요.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무슨 일이야? 같은 표현은 What's the problem? 무슨 문제입니까?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이런 표현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had better 동사. 요거는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You had better인데 apostrophe로 D 이렇게 head가 많이 축약이 되는 표현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you'd better 이런 식으로 말이죠. You'd better report to the police. 뭐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다 이런 표현처럼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낫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왠지 여러분들 저 표현 나오니까 나중에 공부하다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 표현이 하나 떠올라서 제가 그냥 나온 김에 정리했어요. Would better이라고 하는 표현은 would better이 아니고 would rather. 자, would rather. 이 rather이라고 하는 아이가 혼자 쓰이면 부사거든요. 근데 걔가 would라고 하는 조동사랑 같이 쓰이게 되면 하나의 표현처럼 쓰여요. would better 동사, than 동사. 그래서 1번 동사, than 2번 동사.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 대상이 있으면 than이랑 같이 오는 것이고요. 아닌 경우에는 뭐뭐 하는 게 낫겠다. 그냥 마치 had better처럼 쓰이는 경우에는 동사 하나만 웃기기도 하고. 자, 무슨 의미예요? 2번 동사 하는 것보다는 1번이 낫겠다. 뭐뭐 하는 것보다는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이거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Hold the line, please. 여기서 the line은 줄이 아니라 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 이 선. 다시 말해서 전화 수화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hold the line 이라는 거는 이 전화 통화하고 있던 이거를 끊지 말고 잠깐 갖고 있으라는 얘기인 거죠. 끊지 말고 전화기를 잠시 들고 수화기를 들고 기다리다라는 표현입니다. Hold the line please.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끊지 말고요. 자, 같은 의미가 stay on the line. Hold the line please. Stay on the line please.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외워주세요. 괜찮죠? 자, 그리고요. 뭐 이런 표현들은 이런 표현들은 문제를 풀 때 나올 직접적인 표현들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Drop someone a line. 누군가에게 a line을 두고 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a line은 어떤 연락체계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a line을 드롭한다는 얘기는 누군가에게 뭘 투척하고 오는 거야? 편지로 소식을 전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고, 자, keep an eye on something. keep an eye for something. 그러니까 keep이라는 거는 유지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건데 뭘 유지해요? 눈을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 줘라는 얘기라서 자, 주시하다, 지켜보다, 감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표현. 그리고 save the place. 하게 되면 place는 장소거든요. 장소를 save 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거를 취한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그 자리를 이제 뭔가 안전하게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이렇게 뺏어가지 않도록 세이브 해줘 이 얘기라서 맡아주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는 표현이 되겠고요. stand in line 그리고 wait in line 이런 표현들은 줄 서다, 줄 서서 기다리다, 줄 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표현들 플러스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들까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교재 없는 표현들은요. 옆에다가 적어주시면서 모두 다 공부해 주시고요. 자,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빈칸에 들어갈 표현인 거예요. Oh dear. 뭐 dear 갖다가 뭐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어머나 세상에 뭐 이런 표현인 거지. 잠깐만 이거 생활영어 할 때 나도 모르게 이 몹쓸 연기가 나와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 학생들이 웃는데. 자, what's the matter? 왜 그래? 무슨 일이야? I'm afraid. 난 두려워.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거창하다 그랬어요. 그냥 별 의미 없어요. I'm afraid. 어떡하지? I left my purse. purse는 이제 지갑인데 내가 두고 왔네? 지갑을 차에다가 두고 왔잖아. Well, you'd better go and get. 그러면 너 가서 get it. 가지고 오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go and get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and가 이렇게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go get it 가서 가지고 와 이렇게 그냥 쓰이기도 한다 이거죠. 자, before you buy your ticket 티켓 사기 전에 가서 가지고 오는 게 좋겠는걸? 그때 이제 A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B가 yes of course 물론이지 hurry up 서둘러. 자, 이런 이야기의 흐름 체크하고 1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Would you hold the line please? 지금 이 사람들이 전화 통화하고 있는 중이야. 갑자기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라는 표현이 1번에 나온 게 적절한가요? 아니라는 거지. 이거 아니야.
여기서의 라인이 줄 서 있다의 라인으로 생각을 하게끔 함정을 판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2번. Can you drop your line? 계속 라인 들어가고 있다 지금. 이때 라인은 뭐였어요? 연락책, 편지의 라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you, 너에게 편지를 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한테 편지해도 될까? 이런 표현인 거지. 2번도 역시나. 자, 적절하지 않군요. 자, 3번. Will you please? 무슨 표현이야? 부탁하는 표현인 거죠. Will you please keep an eye for it? eye for it. 그거에 keep an eye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걸 조금 이렇게 감시 혹은 그걸 좀 지켜봐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3번이 적절할까요? 도대체 뭐를 지켜봐 달라고 하는 건지. 지갑은 차에 두고 왔으니까 자기가 가서 갖고 와야 되는 거지. 그렇죠? 뭔가 물건을 조금 이거 좀 이렇게 좀 지켜주세요. 이 말도 역시 어색합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인가 봐요. 4번은 뭐라고 하는 건가요? Could you please 없어도 부탁하는 표현이에요. 자, could you save my place in line? 여기서 in line은 정말 말 그대로 줄의 in line, 그 라인인 거예요. 자, 줄 지금 서 있는데 그 중에 그 줄에서의 내 자리 좀 맡아주시겠어요? 그래, 내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 좀 맡아줄 수 있겠어? 잠시만. 자, 4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너무나 헷갈렸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앞에서 저랑 정리한 이러한 라인 들어간 표현들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hold the line부터 시작해서 쪼로록 완벽하게 좀 외워주시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3번 문제로 갈 거예요. 3번 문제 정답 찾아보시고요. 표현 보겠습니다. take 또 나왔어. our take. 근데 이번에 뒤에 연결되는 명사가 시간도 아니고 뭐 교통수단도 아니고 상품이 오게 되면 our take the closet 하게 되면 뭐겠어요? 그 closet, 옷장을 내가 take 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get, buy, 사겠다. 내가 그걸 취하겠다, 사겠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래서 take라고 하는 표현이 또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구나. 이번에는 그렇게 사용이 되는 어떤 그런 표현인가 봅니다. 그리고 neither, either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neither, either처럼 이렇게 점 이게 나오게 되면은 그때 얘네들은 대명사로 쓰이고 있는 것인데 그냥 그럴 때는 뭔가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이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need 같은 경우는 양자 부정. either 같은 경우는 양자 택일.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A or B 하고 물어보는 질문이 앞에서 나왔어. 예를 들어서 너는 A가 좋아, B가 좋아? 라고 선택 사항을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첫 번째 neither, n이 붙어있는 얘는 이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not이 붙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럴 때는 A, B 둘 다 싫다 이 얘기야. 양자 부정이라는 거는 양자 두 가지가 다 싫다. 이게 neither이고요. either는 둘 중에 아무거나 라는 의미예요. 아무거나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양자 택일. A, B, A가 좋아, B가 좋아, A가 더 나은 것 같아, B가 나은 것 같아, A가 더 낫지 않니? B는 별로인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때요? 다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 이게 either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 정도만 우리 여기서 체크 가볍게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travel이라고 하는 건 여행인 거고 여행을 하는 사람이 바로 traveler인 거거든요. 근데 apostrophe s 이렇게 여러분 명사 뒤에요. 명사 뒤에 이렇게 apostrophe 하고 s를 붙이게 되면 이거는 첫 번째 소유격의 의미가 돼서 누구누구의란 의미를 가져요. 두 번째는 소유 대명사. 그래서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의미까지 가지게 되는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선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얘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행자의 트랙은 수표의 트랙입니다. 그래서 여행자 수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행자 수표. 자, 그리고요, 이제 present라고 하는 단어는 난 별표를 하나 달아주고 싶은 게 되게 많이 보이고,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present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명사일 때 뭐 선물 이런 거 떠오르지? 맞아요. 선물의 의미도 있고, 뭐 현재라는 의미도 있고, 현재가 선물이다 라고 그런 되게 중요한 어떤 뭐 멋있는 명언도 있잖아요. 형용사도 있어요. 근데 얘가 그거는 미팅에 자
Isabella is present at the meeting 하게 되면은요. 이자벨라가 지금 회의에 프레젠트한 상태라는 거거든. 출석한, 존재하는, 출석한 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얘가 동사도 있어. 세상에 다 해 먹어 막. 프레젠트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뭔가를 제시하다, 그렇죠? 뭐 보여주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만 우리가 주로 많이 접하게 될 의미만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뭔가를 제시하거나 보여주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자, 어떤 의미로 쓰인 것일지는요. 예문을 보고 문장을 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이 뭔가요? valid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얘. 이거는 뭔가가 유효한, 아직 기한이 이제 남아서 효력이 있는 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유효한, 효력이 있는, 있을 유자 쓰는 거지. 자, 유효한 identification은요. 어떤 신분 증명이라고 하는 명사거든요. 신분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카드, 신분증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앞에 만약에 포토가 붙게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identification card 하게 되면 신분증이 되는 거고 거기에 포토까지 붙게 되면은 왜 그 사원증처럼 혹은 우리의 민증처럼 사진이 붙어 있어서 이게 나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분증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 끝이 아니었군요. 자, May I help you 라고 하는 표현 다 알고 있는 표현이에요. May 자리에다가 can을 집어넣어도 어차피 같은 말이에요. May 내가 help you 너를 도와줘도 될까요? 이런 표현인 거죠. Can I help you도 마찬가지입니다.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자, 보통은 점원, 직원이 하는 말이죠. 손님에게.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뭐까지? 이 세 가지 표현 기억합니다. What can I do for you? 무엇을 내가 can I do? 해줄 수 있을까요? For you, 당신을 위해서. 전부 다 직원이 손님에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같은 표현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What can I do for you? 오케이? 자, 그리고 이 receipt란 단어는요. 명사예요. receive의 명사가 되는 거야. receive는 받다라는 의미고요. receipt 이렇게 끝나게 되면 이건 명사인데 얘가 가산명사인 경우 이를테면 이제 a receipt 이렇게 쓰이는 거죠. 앞에 어가 붙거나 그렇게 receipt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면 자, 그럴 때는 얘가 영수증이라고 하는 의미랍니다. 영수증이라고 하는 의미. 근데 얘가 셀 수 없는 명사, 아무것도 없이 쓰이는 경우에 그때 receipt 같은 경우는요. 뭔가를 이제 받았다라고 하는 수령 혹은 수치 요런 의미를 가지게 돼요. 수령, 수치. 괜찮나요? 그래서 예문 볼게요. Do you have a receipt? Do you have 어가 보여? Do you have a receipt? 이런 경우에 receipt는 무슨 의미라고요? 두 개 중에서 어가 붙었어 이거지. 영수증의 의미를 가져서 무슨 의미야? Do you have? 영수증 가지고 계신가요? 영수증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please acknowledge 라는 거는 동사로 무언가를 이제 알리다, 인정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연결되는 동사, 어머머 앞에 어가 없어. 어가 없다는 얘기는 불가산명사라는 거거든요. 그때는 의미가 달라지게 되네요. 그래서 receipt of 이 문서의 무엇? 수령이나 수치를 알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서를 받으면 받았다고 알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acknowledge receipt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은 요것만 좀 상징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은 receipt한 단어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해결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답 찾아봅시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I think I will take this tennis racket. 내가 이 테니스 라켓을 take 할 거예요. 살 거예요. Alright, ma'am. ma'am. 손님이 여잔가 봐요. 자, alright, ma'am. 예, 알겠습니다. 남자였으면 sir. 그랬을 텐데 말이죠. 자, that will be $53. 자, 53달러입니다. 53불입니다. 라고 이제 가격을 얘기하고 뭔가 얘기했어. 여기 뭐가 나올지는 답변을 봐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답변을 봅니다. neither 나왔어. 저건 뭐겠습니까? 양자 부정이라는 거지. 전부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하면서 do you accept? accept. 받다. 받아들이다. 받아주시나요? traveler's check. 여행자 수표도 accept 하시나요? 받아주시나요? Sure, 물론이죠. Please present your valid. 당신의 유효한, 효력이 있는 photo identification 카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제 present는 보여달라는 의미인 거죠. 제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뭐라고 했길래 전부 다 아니고요. 여행자 수표 돼요? 이렇게 물어봤겠어요? 뭔가 가격 얘기했으니까 뭔가 가격을 뭔가 이제 가격이라고 보기에는 결제 수단. 자, 결제 수단. 이 되겠네요. 그쵸? 우리 1번부터 볼게요. How may I help you?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말이 여기 나오진 않을 것이야. 2번. Will this be cash or charge? 자, 이거는 cash or charge. 5월 일단 나왔으니까 되게 이제 반갑기는 한데 cash로 할 거예요? charge로 할 거예요? 여기서 charge가 도대체 뭐야? cash는 현금인 거 알겠는데 charge는 도대체 뭐지? 그래서 이거 약간 보류해 놓을까? 그리고 3번 볼게요. Can I have a refund or 여기도 5월이 나왔어. 반가워라. 근데 앞뒤로 연결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예요? refund는 환불, 다시 돈을 내주는 거고요. exchange는 교환이거든요. 아직 물건을 사지도 않은 상태에서 환불이나 교환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을 거란 얘기인 거지. 3번도 적절하진 않아요. Do you have a receipt with you? 여기서 a receipt 뭔지 아시겠죠? 영수증입니다. with you. with you라고 하는 표현은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영수증 있나요? 정답은 2번이 확실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뭘 물어보는 거겠어요? charge가 뭐겠어?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용카드. 그래서 cash or charge. 여기 will this be 라고 하는 표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더 심플하게 물어볼 때는 cash or charge 이렇게도 물어봐요. cash, 현금으로 하실 거예요? or charge? 아니면은 신용카드로 하실 거예요? 괜찮나요? cash or charge? 어떻게 계산하실 거예요? 결제 수단을 물어봤어요. 자, 둘 다 아니고요. traveler's check 그는 받아주시나요? 물론입니다. 그러려면 뭐 이렇게 여권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대화의 흐름이었네요. 자, 우리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정답 찾아보세요. 그리고 저랑 표현 가도록 할게요. safety, 안전. 우리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safety, 안전. 근데 고글은 우리가 뭔지 알아요. safety 고글. 그거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헬멧도 그렇고 무릎 보호대, 뭐 고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안전 장비들을 총칭하는 말이 이제 위에 있는 말이에요. equipment 같은 경우는 장비라는 의미고 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전 장비는 safety gear 혹은 safety equipment, 안전 장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안전 장비가 무엇인지 뭐 safety helmet이라든지 safety goggle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manufacture이라고 하는 게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도 제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단어이거든요. 거기 뒤에 ing를 붙여서 제조를 하는 플랜트 뭐야? 팩토리하고 동의어예요. 물론 식물도 있고 동사로 쓰게 되면 무언가 이제 심다. 식물, 나무를 심다. 이때 심다라는 의미도 되는 아이지만 명사일 때 공장과도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조 공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제조 회사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manufacturing company를 넣어주기도 하죠. 어쨌든 제조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단어 enter하고 꽤 비슷하게 생겨먹은 저 entrance라는 단어 있죠? entrance라는 단어. 요게 끝자락이 이렇게 생긴 걸 보아하니까 품사는 명사가 되겠는데 말이죠. 명사가 되겠는데 entrance가 명사일 때 입구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입구, 출입구. 그래서 entrance의 동의어 표현들을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일단 문이라고 하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door, gate 라고 하는 의미랑도 이제 어떤 같은 동의어로 정리해 주시면서 입구라고 하는 의미로 갈 때는요. entry, 들어가는 곳, 나가는 곳, 출구도 역시나 이제 문인 거니까 exit, 이러한 단어들 전부 다 entrance랑 같이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door, gate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entry, exit라고 하는 것도 입구의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단어들이구나. 플러스 entrance 꼭 기억해 주세요. entrance, entrance. 그러니까요. 우리가 문인데 정문도 있고요. 뒷문도 있고 옆문도 있잖아요. 그때 entrance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main entrance는 정문, side entrance는 옆문, back entrance는 뒷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어휘들 정리했고 넘어가서 blood 하면 피야 피. bloodshot이다? 뭐야? bloodshot, 충혈된, 빨갛게 된 이런 의미라서 be bloodshot 하게 되면 이게 충혈되다라는 의미예요. 빨갛게 되다. 어머, 네 두 눈이 완전 충혈됐는데 your eyes are bloodshot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bloodshot eyes 하게 되면 이제 충혈된 핏발이 빨갛게 선 눈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맨날 열공하느라고 얼마나 bloodshot eyes를 갖고 계시겠어요. 그쵸? 아닌데요. 전 항상 막 많이 자서 컨디션이 좋은데요. 그래도 되나 모르겠어. 우리 학생들 보고 있나? 그래도 되나 모르겠어. 30시간씩 자지 마. 알겠죠? 자, right away라고 하는 표현이 시간적인 표현으로 지금 당장 뭐 이런 표현이에요. right now 하고 같은 말인 거지.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표현들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혹은 즉시 이런 어떤 맥락의 단어들이에요. 전부 다 모아봤어요. right away, right now 같이 읽어볼까요? immediately 물론 우리가 듣기 이런 거 없기 때문에 발음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immediately 괜찮아요. immediately 어쨌든 딱 보자마자 즉시라는 의미라는 거. promptly 보통 이 T 발음은 안 들리긴 하는데 promptly instant 음식 있잖아요. 바로바로 해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instantly도 역시나 즉시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instantly, promptly, 그리고 immediately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런 단어를 봤을 때 즉시라고 하는 의미 플러스 at once, 당장, 즉시, at once라고 하는 표현까지 같이 한번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뭘까요? 빈칸에 들어갈 거를 골라볼까요? Excuse me, every visitor. 참고로 여러분 every가 모든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죠. 뒤에 연결된 게 뭐야? visitor. 방문자잖아요. 방문한 사람. 그럼 visitor 셀 수 있는 명사일까요? 셀 수 없는 명사? 사람 명사 다 셀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visitors 써야 될 것 같은데 visitor만 썼단 말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every는요. 모든이라고 하는 의미지만요. 이렇게 뒤에 s가 붙지 않은 단수 형태의 명사를 데리고 오고요. 이거하고 의미가 똑같은데 all이라고 하는 형용사도 있어요. all이 왔다면 그때는 이렇게 복수 명사를 쓴답니다. 의미는 서로 같아요. 의미는 서로 같은데 혹시나 여기에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까 봐 every 단수 명사, all 복수 명사. 근데 가산명사일 때는 단수명사, 복수명사, 가산은 뭐야? 가능해, 계산하는 게 1, 2, 3, 4 이게 가능한 거야. 근데 불가산명사는 1, 2 이게 안 되는 애들인 불가산명사.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 또 all은 꾸밀 수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물 같은 경우 있죠. water. 모양이 이렇게 딱 정확하지 않은 액체류, 기체류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불가산명사인데 every는 불가사명사를 꾸미지 않지만 all은 불가사명사도 꾸밀 수 있어요. 의미는 똑같이 모든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어쨌든 간에 살짝 깨알 문법이었고요. Every visitor, 모든 방문객들은요. should wear, 입어야만 해요. safety goggles를요 말이죠. 어디에서? manufacturing plant, 이 제조 공장에서는요. 이 공장 내에서는 안전 고글을 착용하셔야만 합니다. I didn't know that. 그거 몰랐는데. Where can I get them? 어디, where? 어디에서 get할 수 있죠?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you can receive. 우리 receive, get이라고 이제 저 자리에 써도 되고요. receive의 의미로 여기서는 get이 쓰인 거야. 자, you can receive them. 당신은 받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at the information desk에서라고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at 장소하게 되면. 근데 그 information desk는 어디에 있는 거야? 뭐뭐 근처에 near the main entrance 정문 근처에 있는 information desk에서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의 흐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말 B가 뭐라고 할까요? I've already ordered them. already는 이미 벌써 order 주문했다 이거야. 내가 벌써 주문했지 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주문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서 받아오면 되는 거거든. 두 번째, your eyes are a little. a little은 약간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눈이 a little bloodshot, 약간 충혈됐는 걸? 자, 곡을 나왔으니까 뭔가 눈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을까 싶어서 낸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세 번째, you fully deserve it. deserve라고 하는 단어. deserve라고 하는 동사는요. 뭔가 이제 자격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격이 있다. 뭔가 그 사람이 이사벨라가 이번에 사장으로 취임을 했잖아. 그래, 이사벨라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 이사벨라는 자격이 있어. 할 때 she deserves it.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다는 건지. 네 번째, I will go get them right away. Right away. 지금 내가 당장 뭐 하겠다는 거야? Right away. 가서 go and get them. 여기 사이에 이제 and가 생략이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정답은 뭡니까? 4번인 거죠. 가서 가지고 올게요, 지금 당장.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봤고요. 잠깐 한숨 돌리고 바로 62번 뒤에 그죠? 그 소방 관련된 어떤 그런 표현 6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우리 그 소방 대화 그거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한숨 돌리고 올까요? 우리 첫 번째 시간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합니다. 우리 앞에서는 일반 생활 영어 대화를 좀 봤고요. 이제 소방 관련된 어떤 대화로 넘어왔습니다. 62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답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자, 표현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표현이에요. 띡띡띡띡. 네, 119입니다. 네, 얼른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자, what happened? 가 바로 그 표현이 되겠어요. What happened? happen 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 발생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요.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래서 what happened 라고 하는 표현 자체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면 what is happening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What happened?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앞에 시간에서도 봤던 것처럼 무슨 일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지? 라고 하는 표현 같은 경우는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같이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표현. 자, hit. 친 거야. hit 같은 경우는요. 3단 변화가 다 똑같아. 치다. 과거 hit, 과거 분사 hit 모양이 다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be hit 하게 되면 치이게 됐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어디에 치였어? by a car. 차에 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don't panic. panic 같은 경우는 공포, 그죠? panic 굳이 우리 해석하지 않고 그냥 panic이란 말 많이 쓰긴 하는데 명사, 동사가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on't panic.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calm down, 침착하세요. 이런 표현이요. 자, drive는 운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away는 뭔가 멀리 떨어진이란 표현이 바로 away거든요. 그러니까 it drives away. it 과거로 drove away 하게 되면은 멀리 운전에 가다라는 표현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number인데 plate는 이제 뭔가 판때기잖아. 접시가 되기도 하고요. 자, 이게 자동차 상황에서 plate number 하게 되면은 번호판, 차량 번호판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report는 리포트 나 많이 썼지. 리포트 진짜 지겹게 많이 썼어. 리포트. 그 리포트도 물론 보고서도 리포트지만 얘를 동사로 쓰게 되면 신고하다, 하나 더 보고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보고를 하는데 말이야. to the police, 경찰에 보고하는 거를 우리는 신고하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쓰죠. 그래서 report to the police, 경찰에 신고하다. 근데 만약에 뒤에 목적어 report 뒤에 오는 명사가 사고, accident가 오게 되면은 사고를 신고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사고를 신고하다. 자, 그리고요, see a doctor 같은 경우는 의사 보러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진찰을 받다, 진료를 받다, 병원에 가다 이런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What happened? 무슨 일입니까? My friend was hit by a car. 내 친구가 차에 치였어요. Please get the ambulance now. 앰뷸런스를 조금 빨리 보내주세요. 우리한테 주세요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보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Don't panic. 당황하지 마세요. Where's the car? 차는 어디 있는데요? Unfortunately. 봐봐. Fortune은 뭔가 재산, 운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fortunately니까 부사인데 앞에 on이 붙었으니까 뭔가 불행히도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불행히도 그냥 fortunately는 다행히도 이런 의미가 맞고요. 뭔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unfortunately 안타깝지만 안타깝게도 불행히도 등등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얘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뒤에 좋지 않은 내용이 나온다는 걸 암시해 주기도 해요. 불행히도 it drove away. 저기 어떻게 됐다는 거야? 차가 치고 drove away. 뺑소니, 그치. 멀리 달아났습니다. 뺑소니,
쳤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겠네요. 자,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앞에 내용만 보고서는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는 완벽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되게 열린 가능성이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봐야지 거꾸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I'm afraid. 미안하지만 혹은 유감스럽지만 I didn't see it. 나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자, 빈칸의 말에 see it, 보지 못했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걸 생각하고 빈칸에 들어갈 가능성 1번 봅니다. Did you see the plate number? plate number가 뭐라고 했습니까? 번호판이라면서. 그러니까 차가 뺑소니를 친 거야. 번호판을 보셨어요? Unfortunately, I'm afraid I didn't see it. 못 봤어요. 어때요? 1번 괜찮은데요? 또 우리는 불안한 마음에 2, 3, 4번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You should go see a doctor right now. 너 지금 당장 go and see, and 빠지고 go see a doctor. 그러니까 병원에 당장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맞아. 그러니까 지금 앰뷸런스 불러달라고 신고한 거잖아. 이 말이 나오면 이게 너무 웃긴 거지, 그치? 자, did you report it to the police? 폴리스시, 경찰인에 신고했나요? 라는 말이 만약에 그 다음 말을 보지 않았으면은 3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뺑소니라고 경찰에 신고는 했어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못 봤어요 라는 말로 연결될 수는 없는 말이야, 3번이. 그쵸? 뒷말을 생각했을 때 경찰에 신고했냐 아니냐 이 말이 적절하지는 않고요. 자, 네 번째, 그러면. 자, would better 동사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습니까? 무슨 의미야?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뭐뭐 하는 게 낫겠다. We'd better take the bus. 우리 그러면 버스 타는 게 낫겠다. 무슨 정신 나간 소리인지.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어요. 괜찮아요? 자, 바로 63번 문제 갈 거고요. 여러분들 역시나 화면 잠깐 멈춰도 좋으니까요. 답을 먼저 선택해 보세요. 하셨나요?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표현들 나올 거니까 펜 들고 적습니다. pass out, 기절하다는 표현이에요. 물론 pass라는 표현은 지나가다는 표현도 되지만요. 누군가 사람이 passed out 했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쓰러졌다, 기절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기절한 사람이 나 기절했다, 나 지금 되게 막 몸이 안 아파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 의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conscious 앞에 on 붙어서 unconscious, 의식이 없는, be unconscious. 그리고 consciousness 하게 되면 명사가 돼서 의식이 되거든요. 그거를 잃다. 그래서 lose consciousness 라는 표현도 전부 다 기절하다라고 하는 표현과 어떤 유의어 표현으로 같이 정리해 주시면서 플러스. 자, faint, collapse. 물론 다른 의미도 있어요. 뭔가 희미해지는, 희미한 이런 페인트도 있지만요. 얘가 동사로 쓰게 되면은 기절하다, 쓰러지다라는 의미가 돼요. collapse도 역시나 뭔가가 붕괴하다, 무너지다라는 의미지만 사람한테 붕괴하다, 무너지다, 사람한테 그때는 쓰러지다라는 의미가 된단 말인 거죠. 그리고 drop down 이라든지 fall, 떨어지는 건데 fall down. 물론 넘어지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쓰러지다라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전부 다 pass out하고 같은 맥락의 표현들로 쓰일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재에는 다 적혀져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시험에서는 여러 차례 나왔던 표현들이기도 해요. conscious, unconscious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기절하다라는 표현으로 pass out 그리고 faint, collapse. 그리고 어떤 이런 형용사와 명사를 이용한 표현들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필히 지금 당장 암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보면요. 자, breathe 같은 경우는 이제 숨이거든. 호흡이야. 근데 deep breath를 take 해라 라는 얘기는 뭔지 아시겠죠?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심호흡을 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인데 무슨 시간이야? response. 뭔가 이제 대응, 반응, response거든요. 대응 시간이 되겠어요. 대응 시간. 뭔가 사건이 벌어지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뭔가를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 그게 바로 response time, 대응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critical, crucial. 전부 다 important의 의미와 같은 거예요. 중요한데 정말 결정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critical, crucial. 결정적인, 매우 중요한 이런 의미예요. 자, give me some, 나한테 줘. give me some money. 돈 좀 주세요. 일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요. details가 왔거든요. 여기서의 details는요.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detail 찾아보면 형용사로 자세한 이런 의미도 있고요. 얘가 명사일 때는
자세한 세부 정보라는 의미도 있어요. 세부 사항. 그래서 information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 details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좀 더 주세요. 좀 더 알려주세요라는 얘기인 거죠. 저에게 정보를 좀 더 알려주세요. 정보를 좀 더 주세요.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 답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대화인 거기 때문에 쭉 갑니다. I need a doctor right now. 나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당장 의사가 필요해요. Tell me. 말해주세요. 무엇을 말해? What has happened? has happened는요. 그냥 무슨 일이 과거에 있었던 게 지금도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지 뭐 특별하게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what happened 나 what has happened 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를 tell me 알려주세요. 말해주세요. My wife has just passed out. has pp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passed out 했다 이거야. 내 와이프가 just 방금 passed out 했어요. 뭐야? passed out 쓰러졌다 이거지. I mean, 그러니까 내 말은요. I mean 의미하다. 내 말은요. She's unconscious now.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야? 의식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신고를 하고 있는 거군요. 오케이. 내가 911에 전화를 걸게요. 다이얼링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걸겠다는 거지. 아까 전화를 건 건 아니구나. 자, please take the deep breath and calm down. 자, 지금 조금 심호흡 좀 하시고요. 숨 좀 이렇게 들이마시고 calm down. 진정 좀 하세요. 했더니 please hurry up.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와이프가 지금 쓰러졌는데 hurry up. 좀 서둘러 주세요. 하고 뭐라고 얘기할까? 그걸 찾는 거지. 1번. Give me some details, sir. 지금 얘기했잖아. 여태까지 쭉. 근데 뭘 더 얘기해달라고 하겠어. 그거 남편이? 이거 지금 남편이 하는 말이거든. 남편이 나에게 자세한 상황을 좀 얘기해주세요란 말을 하지는 않을게 확실해. 두 번째, Please hurry up. I'm sorry but my hands are full. 이거 뭐야? 뭔 말이야? 이거 갑자기 손 얘기가 왜 나와? 여러분 이거 무슨 표현일 것 같아요? 내 손이 full 하다는 얘기인 거야. 내가 지금 짐이 너무 무거워. 무거워라. 문도 좀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날 도와줄 사람이 내가 지금 손이 없어. 손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뭔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Could you give me a hand?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이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 Can you 혹은 Could you give me? 나한테 뭘 줘? A hand. 손을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이게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물론이지 내가 도와줄게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어떡하지? I'm sorry but my hands are full.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야. 내 손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는 나도 손이 가득 차서 손이 없다는 얘기인 거야. 이거는 무슨 표현? 도움을 거절하는 표현이에요. 도움을 거절하는 표현. 자, 표현 정리하시면서 1번하고 2번은 빈칸에 들어가기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세 번째, I think, 내 생각에는 medical advice는 조언이야. 어떤 의학적인 조언이 can be useful, 유용할 수도, 3번 헷갈릴 수 있었겠다. 의학적인 조언을 달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을 보류해 두고 4번 한번 볼까요? Response time, 대응 시간이 is critical, 정말 중요하거든요. In a medical emergency. medical emergency는 긴급 상황이야. 근데 어떤 긴급 상황? 뭔가 사고가 났다기보다는 이제 뭔가 의학적인 긴급 상황인 거죠. 뭐 재난의 어떤 그런 긴급 상황이라기보다는 어떤 의학적인 뭔가 아파가지고 사람이 쓰러졌거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의학적인 긴급 상황에서는 대응 시간이 중요해요. 지금 앞에서 hurry up 이라고 했잖아. 서둘러 주세요. 시간이 중요해요가 더 적절하지 않겠어요? 서둘러 주세요. 내 생각에는 의학적인 조언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4번의 정답 4번. 괜찮아요? 자, 64번으로 바로 넘어가가지고 우리 답 찾아볼까요? 요런 유형의 문제가 요번에도 나오고 그래도 꽤 많이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설명을 많이 하겠지만 뒤로 갈수록 설명이 되게 짧아질 그런 어떤 필수 항목이 될 텐데 자, 답을 찾아보셨다면 볼게요. What's matter? What's the problem? What happened?에 이어서 What's your emergency? 119입니다. What's your emergency? What is your emergency? 당신의 긴급 상황, 응급 상황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라는 거죠. 그쵸? 그런 표현인 겁니다. 자, panic 하게 되면 이제 어떤 공포, 당황스러움인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형용사 severe 이 붙었단 말이죠. severe.
심각한, 뭐 그런 의미로 뭔가 좀 정도가 심각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severe panic. 그리고요, 자, danger, 위험이야, 위험. 그 앞에 in이 붙었어. endangered 하게 되면 뭔가 어떤 위험에 처한 거예요? 멸종, 그러니까 완전 사라질 위험에 처한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멸종의 위기에 처한 be 상태이다, 처하다. 멸종 위기에 처하다, be endangered. 그리고요, ordinary 하게 되면요, ordinary 하게 되면은 이제 뭔가 평범한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extra가 붙었으니까 평범한 범주 바깥의 것들을 얘기해요. ordinary만 붙게 되면은 그때는 평범한이라는 의미야. 근데 그 앞에 extra가 붙게 되면요, extra가 붙어서 extraordinary 하게 되면은 평범한 범주의 바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특별한. 특별한. 뭔가 좀 두드러지고 현저하게 눈에 띄는 범상치 않은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단어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매번 쓰이기도 하고 명사와 동사가 둘 다 되는데 일단 measure, 명사일 때는요. 어떤 거에 대한 수치, 그쵸? 뭐 조치, 방법, 방안 이런 의미들을 가져요. 동사일 때는 뭔가를 이제 측정하다, 재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자, measures 이렇게 복수 형태일 때 measures 그때 이제 명사일 때는요. 이런 식의 의미, 어떤 조치, 그쵸? 방안, 방법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 명사로 많이 등장을 하는 단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서 there's a flu, 왜 우리 인플루엔자라고 해서 그 플루의 그 플루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기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거죠. 자, there's a flu. 근데 어가 붙었네. 그럼 얘를 하나의 명사로 취급하는 것이고요. 상징성이 있는 flu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a flu, 감기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there's a flu. going around 했어요. 그럼 go around는 주변인데 주변을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flu라는 거지. 그래서 go around는 무슨 의미야? 유행을 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뭔가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의미라서 여기저기 만연한, 유행하는. 자, 유행하는 독감이 유행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There is a flu going around라는 표현은요. 독감이 유행을 한다, 감기가 유행을 하다 이런 표현이구나. 자, 어떤 이런 표현들 봤고요. 끝이 아니야. 자, 우리 medical이 붙어서 아까 전에도 우리 medical emergency 하니까 의학적인 emergency, 긴급 상황이었죠. 이번에 treatment는 treat, 대우하다. 야, 요거 treat. 이걸 동사거든요. 동사일 때는 누군가 이렇게 대우하다, 대접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치료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treatment 하게 되면 치료라는 의미가 되겠죠. 의학적 치료. medical treatment는요, 의학적인 치료라는 의미.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단어들을 한번 쭉 확인해 보세요. flood, 홍수, drought. 물론 이 단어가 등장하진 않지만 홍수가 나왔으니 그 반대의 가뭄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flood는 홍수, drought, 가뭄, 쩍쩍 갈라지는 가뭄. 그리고 isolate는 고갈시키다. 고갈이 아니라 고립, 그쵸? 고립시키다. 다른 어떤 그 사람들하고 교류가 안 되고 고립시키다. 그래서 be PP 형태로 be isolated 하게 되면 고립이 되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pollution이 오염인데 이거의 동사 형태로 pollute, 오염시키다라는 의미는 동사가 돼요. 얘는 동사.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나왔던 기출 표현 둘 다죠. pollute 그리고 contaminate 둘 다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동사로. 그러니까 pollution, contamination은 오염이라고 하는 명사가 되겠군요. 앞에 air 붙으면 air pollution, 공기 오염, water pollution, 뭐 수질 오염 등등등이 되는 거예요. soil pollution, 토양 오염.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단문 대화, 그쵸? 자, 119입니다. What's your emergency? 무슨 일이십니까? 볼게요. 1번, I saw an old bridge falling down on TV. 내가 TV에서요, 브릿지가 falling down 하는 거 봤어요. 무너지는 걸 봤어요. I felt severe panic. 내가 바로 그날 내가 패닉을 느꼈어요. 자, 전화해가지고 제가 TV에서 다리가 무너진 걸 봤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라고 119 전화통화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요? 아시죠? 그럼 안 돼요. 자, 우리 2번. Some animals are endangered. 자, 몇몇 두 동물들이 endangered 상태예요.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예요. Because of 뭐 때문에? pollution 때문에. 오염 때문에. extraordinary measures. 뭔가 특별한, 그쵸? 두드러진 어떤 그런 조치가 are required. 요구가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걸 전화해가지고 119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말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야.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벌금 문화? 미국은 장난 아닌데. 우리나라도 그러나? 자, 3번. There's a lot of flu going around라고 그랬어. 이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flu, going around 하고 있는 flu가 있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지금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요. 응? Medical treatment are needed. 뭔가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내가 지금 독감이 걸려서 꼼짝도 못하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 현상, 뭐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전화 신고해서 말하진 않는단 말이죠. 4번 볼까요? My home is flooded. 우리 집이 지금 물에 찼어. 홍수가 된 거야. 다시 말해서 이게 물에 휩쓸렸고 홍수 휩쓸렸고 damaged. 어떻게 됐다는 거야? damaged. 뭔가 데미지가 이제 어떤 그런 뭔가 손상시키고 파손시키는 거니까요. by rain. 비가 와서 물에 잠기고 막 데미지드 막 그죠? 막 이것저것 많이 손상을 입었어요. I am extraordinarily isolated. 뭐 이건 그냥 부사기 때문에요. 모르겠으면 괄호하고 없다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I'm isolated. 내가 지금 어떤 상태야? 고립이 된 상태예요. 좀 도와주세요. 그치. 뭔가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는 4번 같이 구체적인 어떤 뭔가 그 구조 상황. 내가 지금 뭔가 되게 위험한 상황일 때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내가 고립이 된 건데 내가 완전히 고립이 된 거예요. 내가 진짜 두드러지게 고립이 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네요. 64번의 정답 4번 괜찮나요? 이거를 그냥 해석 열심히 하면 이거 다 큰일이네, 다 문제네 이런 의미들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갖다가 보기에다가 깔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만한 유형이지만 분명히 기출 문제 유형입니다. 여러분 필히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65번 마지막 문제인가요? 자, 답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표현을 볼까요? 자, 첫 번째 거 extinguish. 여기서 er 빼고 extinguish 하게 되면 이거는 불을 진압하다. 그쵸?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진압할 때 쓰는 거, 불 진압할 때 쓰는 거 뭔지 알지? 소화기. fire extinguisher. 소화기고요. fire accident 하게 되면 이제 화재가 되겠죠. accident는 사고인데 화재에 관련된 사고가 되겠어요. essential이라고 하는 단어, 형용사로 필수적인, necessary 하고 같은 의미고 뭐 어쨌든 necessary 뿐만이 아니라 dispensable 앞에 in 붙인 이 단어도 역시나 같은 맥락으로 필수적인, 없어서는 안 되는 이라는 의미로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어휘 너무 중요해요. 시험을 보면 생활영어만 20문제 쫙 나오면 진짜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생활영어가 가장 많은 비중을, 그죠? 특채 시험 같은 경우는 생활영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독해가 점점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거의 뭐 쌍벽을 이루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는 어휘 문제. 그리고 조금 운이 안 좋으면 문법 문제도 더 나올 수 있고. 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휘들을 제가 많이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뭔가 동의어들을 묶어서 잠깐만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 영상을 보고 이 책으로 공부를 하지만 뭔가 관련된 어휘력들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어휘력 쌓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낯선 표현들이 있으면 뭐야 아는 것만 외울래가 아니라 전부 다 빠짐없이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 다음 거 볼까요? 이런 표현 너무 중요해. 보세요. I can never. never는 분명히 부정적인 표현이란 말이야. I can never. Thank you enough.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내가 너한테 고마워할 수 없다는 얘기일까요? 난 너한테 절대 고마울 수 없어. 라는 말일까요? 자, 앞에 부정어와 더불어서 뒤에 무슨 표현이 와 있어? enough라고 하는 표현이 와 있죠. 그 얘기는 직역해보면 내가 당신에게 thank you 할 수가 없군요. 충분히.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도 내 이 감사한 마음을 충분히 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 마음을 제가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네요.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가 이 표현이고요.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바로 그 아래 표현도 볼까요? I can't, 뭐 줄임 표현이죠. can not의 줄임 표현인 거죠. I can't agree with you. agree with 사람, 그 사람에게 동의하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 뒤에 more이 같이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more이 없었으면요. 그때는 무슨 의미가 돼요? 그때는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more이 왔기 때문에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거죠. 내가 더
내가 더 동의할 수 없다. 내가 이보다 더 당신에게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니까 진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은 never이나 can't, 난만 보고서는 속단하지 말고 그 뒤에 이러한 어떤 충분히 이보다 더 이런 표현들을 보고 그래서 결국은 thank you를 극 강조하는 것이고 agree with를 더욱더 강조하는 표현이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거 볼까? have a favor to ask. 이런 표현들. 내가 일부러 다른 표현도 한번 적어봤어요. Can I ask you a favor? 뭔 말이야? 내가 ask할 수 있을까? 너에게 a favor를 favor 같은 경우는요. 호의란 의미도 있고요. 부탁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서 당신에게 favor, 부탁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Can I ask you a favor?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자, 혹은요. Can I ask a favor of you? 여기서 of가 좀 독특하지? ask는 to you나 for you가 아니라 of you로 갑니다. 그래서 자, 너에게, 당신에게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런 표현인 건데 이 표현에서 착안해서 ask a favor 그리고 ask 표현을 보면 조금 무슨 의미인지 빡 이해가 되시죠? have a favor to ask라는 얘기는 뭐야? I have a favor. 내가 부탁이 있어요. to ask. 너한테 요청할 부탁이 하나 있다는 얘기야. 그런 표현도 등장을 하나 봅니다. 자, 이 표현이 나오겠지만 제가 그 아래다가 적어둔 이 표현들도 여러분 교재에다가 적어주시고요. 부탁할 때 쓰는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도 있구나. 어려운 표현들은 아닙니다. 그 얘긴즉슨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알고 모르는 거는 그냥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다 알게 되셨을 거니까. 자, 그러면요. 우리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보세요. 제 말이 조금 빠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따라오실 만하죠?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말이 빠르면 느리게도 할 수 있고 말이 느리면 빠르게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입맛에 맞게 영상을 조절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 빈칸에 들어갈 거 찾아보자. A부터 Mr. Parker, do you have a fire extinguisher? Fire extinguisher 있어요? In your office? 사무실에 소화기 있나요? 법적으로 꼭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Yes, yes, we had a small fire. 우리가 작년 겨울에, 그쵸? 지난 겨울에 작은 화재가 났었대요. 작은 화재가 났었어요. So, 그래가지고 we have bought. 이거는 이제 buy라고 하는 표현의 이 표현의 이제 현재 완료 표현인 거죠. 그냥 샀다야, 샀다. 거창하게 해석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샀어요. 5개의 fire extinguishers를 5개의 소화기를 샀어요. Since the fire accident. 그 화재 사건 이후로 우리가 5개를 사놨죠. Good. 좋아요. Fire extinguishers are essential pieces of safety equipment. 우리 safety equipment는 뭔지 알아. 그렇죠? 필수적인 안전 장비라는 거예요. 여기서 필수 왜 붙었어요? 굳이 이걸 조각이라고 해석할 필요 없어요. 셀 수 없는 것들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가구 한 점 이런 표현 있죠. 가구 한 점. 사실 뭐 equipment도 그렇고 가구라고 하는 furniture도 그렇고요. 불가산 명사 같은 경우는요. 불가산 명사는 라는 표현을 쓸 수 없잖아요. 뭐 여러 개라고 해서 unequipment, equipments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거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덩어리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담는 용기라든지 뭔가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와서 수량을 세기 때문에 그 한 종류가 piece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점 정도? 자, in any office 어떤 사무실이든지 간에 safety equipment에 필수적인 어떤 그런 장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B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말이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요. 뒷말을 봐야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 think, 내 생각에는 we should have good fire extinguishers at home as well. 여러분 문장 끝에 as well이 붙잖아. 그럼 뭐뭐 또한 글씨 보이나? 뭐뭐 역시 이런 의미라는 거 알고 계세요. 끝에 붙으면 뭐뭐도 역시, 뭐뭐도 또한. 자, 우리는 좋은 소화기를 갖고 있어야 돼. 집에도 역시. 사무실뿐만이 아니라 집에도 역시. 이런 표현입니다.
자, 바로 앞에는 뭐라 그랬어? 소화기는 꼭 필요한 안전 장비예요. 사무실에 놔둬야 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집에도 꼭 필요한 것 같아. 라고 말을 한 거란 말이죠. 이 흐름 이해하셨다면 자, 우리 빈칸에 들어갈 첫 번째 후보 1번.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꼭 필요한 장비인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도 필요한 것 같아요. 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나요? 자, 2번. I can't agree with you more. 여기서 내가 너 당신에게, 그쵸? You, 너에게 동의할 수 없다는 거야? 아니면은 정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거야? 뒤에 누가 있어? more이 있다 이거지. 그러면 이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요. 제 생각도 그래요. 그 집에도 꼭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흐름 괜찮은 것 같아요. 2번 좀 살려두고 우리는 불안한 마음에 3번하고 4번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I have a big favor to ask. 뭔 말이야 그랬어? 뭐라 그랬어? 뭔 말이야? 자, favor 막 호의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내가 당신에게 ask 요청할 부탁이 있습니다. 큰 부탁인가 봐요. 근데 자, 해석해놓고서는 가뿐하게 어떻게 합니까? 지워주셔야 되겠죠. 맥락 흐름상 어색하잖아. 부탁할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요. 자, 네 번째. I can never thank you enough. 또 역시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면 그럴듯할 수도 있겠지만 요리조리 여러분들 잘 피하셔서 이 어떤 함정들을 잘 피하셔서 적절한 표현은 2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앞에서 한 말과 뒤에 있는 말이 어때요? 같은 흐름의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뭔가 앞에서 뭔가 호의를 제공해 준 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거나 그런 표현이 나올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라고 하는 동의하는 표현이었던 I can't agree with you more. 이보다 더 agree할 수 없다는 얘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첫 시간은요. 앞에 일반 대화, 네 문제, 그리고 뒤에 소방 관련된 대화, 네 문제 이렇게 나눠서 두 번의 어떤 시간으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두 번째 시간부터는요, 8문제 풀이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빠르게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죠? 잘 따라오실 수 있으실 것 같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워밍업은 잘한 것 같으니까요. 우리 그 다음 문제도요. 그대로 네 문제씩 풀어주시고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